나는 절대 슬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 분노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연입니다. 나는 절대 슬퍼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또 분노를 표현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절대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처럼 내 생각과 행동을 강하게 억제하고 통제시키려는 당위성을 띤 내면 규칙이 강하게 작동하면요,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불만이 좀 쌓일 겁니다. 행복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내면의 규칙들을 내 안에 프로그램 시켜서 살아가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외부의 주입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부모에 의해서 내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 혹은 사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던 어떤 공동체, 문화적인 요소들, 규칙들에 의해서 내면으로 내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순종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튀지 말아라, 얕보지 말아라, 남을 믿지 말아라, 여자는 조신해야 된다, 남자는 늘상 씩씩하고 꿋꿋해야 된다. 너무 많죠, 이러한 규칙들이. 우리가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면서 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경험해 봤더니 정말 필요한 것 같아, 내 삶에. 그래서 선택했느냐, 아니면 그런 어떤 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가 꿀꺽 삼켜버렸냐, 이 차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씹어서 삼켜야 되잖아요. 씹어서 삼키면 다 위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씹지 않고 내가 삼켜버린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배탈이 나는 거겠죠. 마음에도 그래서 탈이 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정권, 선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박탈되어 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해! 이러면 어때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청소를 오늘은 좀 하려고 했는데, 야, 좀 청소 좀 도와주고 주말에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내가 실제 선택한 것과 강요된 것,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강요되어서 나에게 들어와 버린 내사, 혹은 내가 충분하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모의 상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그냥 채택해버린 자발적 내사, 이런 것들은 나의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내사라고 하는 건 무조건 선생님 나쁜 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규칙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사는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규칙 당연히 필요하죠.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누군가를 때리고 싶으면 막 때려버릴 거고요. 먹고 싶으면 먹고, 그야말로 질서가 사라지죠. 무법지대. 인간 사회가 아니라 동물 사회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죠? 그야말로 동물적 본능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래서 분명 우리에게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규칙을요,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칙은 어린 아이가 걸러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가 발달하면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걸러낼 수 있게 돼요. 씹어서 삼키라는 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처음에는요, 씹어서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리 태어난 아이들 곧바로 음식을, 일반식을 먹나요? 아니거든요. 이유식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내사에는요, 좋은 내사와 나쁜 내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규칙을 처음 배우는 곳은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배워요? 부모에게 배웁니다. 태어난 아이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죠?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친구와 싸우면 안 된다. 웃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쵸? 그것이 바로 내면의 규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엔 당연히 내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옳고 그른지 이것들을 행동하는 게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아이들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인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식을 먹는 시기에는요,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가르쳐주는 가치관, 부모가 세워주는 규칙이 좋은 내사로 자리 잡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때는요, 아이가 비판하거나 아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어른을 보면 인사해라, 이런 좋은 내사들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식을 먹는 시기, 그야말로 씹을 수 없는 그 시기에, 야, 싸우지 마. 싸우더라도 너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와. 엄마가 다른 거 다 참아도 맞고 오는 건 못 참아. 무조건 2배로, 3배로 복수하고 와. 이렇게 가르친다. 내사 되겠죠. 나쁜 내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기에는요,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내사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인지가 발달되면서 아이들은요, 부모가 나에게 줬던 좋은 내사 혹은 나쁜 내사에 대해서 씹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했는데 왜 싸우지 말라는 거지? 싸우는 건 뭐가 나쁜 걸까? 그리고 싸운다라면 어떻게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싸움일까? 어떻게 싸우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싸움일까? 이 아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 수 있게끔 부모는 뭐 하면 돼요?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이가 이 씹는 과정에서 좀 옳지 않는 방법들을 채택해 버렸다. 자신이 만든 규칙에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부모가 개입할 수는 있겠죠. 그때는 이 아이가 좋은 규칙을 만들 수 있게끔, 왜 그렇게 생각해? 너의 마음은 어때?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만약에 고민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말대꾸를 왜 이렇게 하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건 뭐예요? 쉽지 않고 꿀꺽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러면 아이는 그 불편감을 아는 채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들을 해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엄마 말과 함께 꿀꺽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불편한 감정들이 찌꺼기가 되어서 내면의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지 않은 내사, 내 마음에 불편감을 만드는 내사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설사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었다고 하더라도. 자,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내사라고 하는 건 나의 뇌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나의 생각 혹은 나의 행동을 결정짓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기왕이면 좋고 선한 것이어야 하겠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고, 처음 이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어린 아이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부모가 이유식을 먹이는 시기라고 했죠. 좋은 내사를 아이에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아이가 이 내사, 좋은 내사든 나쁜 내사든 이것들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하는 시기가 온다. 왜 그렇게 해야 해요? 반문을 하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그냥 해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아이에게 허락한다면요, 이 아이의 내면의 규칙은요,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정말 자유롭게 본인이 행동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내면의 규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